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의 범행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너무나 중대한 상황에 처해버린 거죠. 그렇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치열하게 다툰 결과 혐의 없음으로 최종적으로 종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성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 상관 모욕 사건에서 해당 사건을 전국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시킨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군 상관 모욕 사건이 큰 사건인가요? 라고 여쭤보는데 그렇습니다. 군대에 있으면서 자기 간부 욕 안 한 사람, 자기 위 선임 욕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처벌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나요? 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특히 군대에서는 군 상관 모욕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징역형만 존재합니다. 이 병사는 실질적으로 전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형사 입건을 한 다음에 이거를 민간경찰로 이송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랬는데 이 병사 입장에서는 내가 군대 생활을 열심히 2년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 경찰에서는 마치 나를 정식으로 형사 입건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더 이상 이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벌금도 아니고 징역형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 측이랑 합의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오히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재판을 넘어가면 이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와버리고 실질적으로 이분은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군 상관 모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입건이 됐고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의 범행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너무나 중대한 상황에 처해버린 거죠. 그렇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치열하게 다툰 결과 혐의 없음으로 최종적으로 종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점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는데요. 한 가지는 이 군 상관 모욕죄의 특성상 군 상관에 대해서 공현히 상대방에 대해 모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상관에 대해서 공현히 모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다르냐라고 하겠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공현성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실 상관 모욕죄가 두 가지거든요. 한 가지는 내가 상관 면전에서 욕설을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용납할 수가 없죠. 이 군대의 이 상명하복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강하게 처벌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규정이죠. 내가 공연히 모욕을 한 거예요.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야 누구 중대장 누구 대대장 뭐 XXX 아니냐 진짜 걔를 어떻게 해버려야 돼 라고 만약에 공연히 모욕을 해도 이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고 징역형만을 규정하면서 매우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실 범죄 사실이 여러 개였지만 저희가 치열하게 한 가지 다투면서 했던 거는 이거는 전부 다 공연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해당 병사와 병사 간의 1대1 많아야 1대2 정도의 매우 친밀한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이 범위 내에서만 내가 관련된 정보를 얘기했다라는 것이 실질적인 팩트였던 것입니다. 군 사건의 특수성에 있어서 대법원은 군 상관 모욕죄의 형량이 너무나도 높고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대법원과 같은 법원에서는 그 공연성의 범위를 특수하게 매우 또 좁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수성을 반영을 해서 대법원에서는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인격적인 가치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가 되더라도 여기에 대해 상관모욕죄 구속 여건을 해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일부 판례들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상관모욕죄 이렇게 너무나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어? 그렇다면 다른 범죄에 있어서보다 좀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지 라고 이미 법원이 이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그 요건을 좀 더 엄격화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통해서 구속 여건을 저희가 하나하나 제가 다투어 나갔으면 두 번째 측면에 있어서는 이 당시의 신고자와 당사자들 간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설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 당사자는 사실 군 생활에 있어서 다른 상관들에 있어서의 오히려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언행을 오히려 더 많이 해왔고 그와 같은 점들을 저희가 뒷받침할 수 있게 다수의 목격자나 다수의 진술서를 확보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이 신고자들 이해관 간에 상당히 서로 부정적인 감정이 있고 상반대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진술과 신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 신고자의 객관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만약에 그 설령 그 내용이 일부 내용이 사실인다고 할지라도 그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세 가지의 법적인 구속 여건이 해당하기 당연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였고, 두 번째는
경우에는 범죄의 동기가 없다. 실질적으로 군 상관 다수의 간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해당 관련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군생활을 모범적으로 해왔던 점을 증명했으며, 세 번째는 그 당사자가 신고한 내용에 있어서의 진술의 왜곡 가능성과 신고자와의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다른 내용이 신고가 됐을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반론을 하였고, 종국적으로는 이미 민간 경찰로 넘어온 관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위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구성 요건에 있어서는 하나씩 정말로 그 특수성을 반영해서 그 법리를 체계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분석해서 대응을 했으며, 두 번째로 이 당사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그 사건 전후 관계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국적으로 매우 억울한 상황에서 매우 중대한 법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음에도 혐의 없음으로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법적으로 억울한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고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